안녕하세요. 네, 2022년 12월 5일 마감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제 시황보다는 이제 우리나라 이제 악재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실적과 관련된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이게 아마 12월 중순 이후 한 12월 말쯤 되면은 거의 12월 뭐 말이 되기 전에 어쨌든 말쯤에 일부 이제 기관이나 뭐 이런 데부터 뭐 여러 이제 이 관련된 증권업계나 뭐 이런 관련돼서는 기업의 이제 실적을 이제 거의 뭐 다 알게 되죠. 실적을 그죠? 이게 언제 실적이냐면 4분기 실적이죠. 4분기. 그래서 이제 4분기 실적이 3분기까지는 그래도 그나마 뭐 이제 뭐 어쨌든 버티고 그랬는데 이 4분기 실적이 이제 아무래도 최악이 어쨌든 실적이 굉장히 안 좋겠죠. 그죠? 예. 그래서 그런 거를 나타내는 지금 이제 기사들도 나오고 지금 그러한 약간 논조들이 이제 바뀌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또 중요한 계속 얘기하지만 이제 12월 13일에 미국이 금리를 0.5%를 올릴 수도 있지만 만약에 여기서 0.7% 올린다면 엄청난 거죠. 0.5%만 올려도 기존 우리나라하고 1.25%가 금리 차가 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역환율 전쟁이 이제 잠시 수그러들면서 지금 환율도 1200원대로 다시 내려왔죠. 1290 얼마로.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환율도 떨어지면 또 쉽게 오르지 못하겠지만 12월 이제 13일 이후 연말로 갈수록 환율이 다시 오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계속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달러 투자라면 주식이 귀찮다 싶으시면 지금부터 천천히 달러를 살 거를 권해드립니다. 어쨌든 달러는 아마 내년 3, 4월이 아마 피크가 되면서 환율도 많이 오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럼 이 기사들을 보면서 4분기에 이 기업의 실적이 어떨지 대충 한번 보죠. 한번 보시면, 여기 보시면, 눈덩이 재고, 생산 투자 축소, 소비 위축, 침체, 악순환 덮친 산업계.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이렇게 돼서 이제 지금 계속 재고가 쌓이고 있죠, 재고. 이 재고가 엄청 쌓이다 보면 결국 공사는 막대한 생산량을 만들기 위해서 이 기반 시설이나 이런 생산 설비 투자를 했는데 이제 이게 뭐 이거에 대한 그러려면 또 인원도 그만큼 또 많이 인건비도 사람들도 많이 뽑죠. 근데 이 재고가 증가하면은 결국은 그런 생산 소비에 이런 막대한 생산량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뭐죠? 예, 대대적인 인력 구조, 인력에 대한 인력 감소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아마 이 3월 막 이때부터 이제 지금도 지방 건설사들이 부도가 났죠. 꽤 저 지방에서 유명한 그런 건설사인데 그런 식으로 계속 이제 터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금융계까지도 그 금융계에서 내년에 바라보는 게 이 충당금이나 이런 안전 시스템에 대한 이런 충당금들 새로운 이 바제스리 체계에 따른 그러한 충당금들을 또 많이 해놔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이런 그런 뭔가 저 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흑자가 나고 있는 금융사들도 부실화가 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에 의해서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오는데 우선 오늘 이제 재고가 이렇게 계속 늘어납니다 재고가 엄청 늘고 있어요. 산업계 전반 재고 쌓이자 감산 시작. 감산을 시작하는데 사람들을 잘라야죠. 이건 당연한 겁니다. 이거 그래서 머스크 같은 사람은 가관을 자르죠. 우리나라도 이제 막 이렇게 쉽게 자르고 이렇게 그런 노동 탄력성이라고 그러죠. 그런 게 이제 다 들어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생산 그 생산직이 그 이제 비정규직이 이제 한마디로 굉장히 늘어난 이유도 그거죠. 쉽게 자르고 쉽게 쓸 수 있게끔. 투자 감소는 이제 고용 축소 불가피. 그렇죠. 이 고용 축소 불가피가 결국에는
그 지금 이제 이렇게 대출받고 어떻게 해서 뭐 집을 사든 뭔가 이런 그 한마디로 이렇게 자신의 그런 이렇게 캐파를 늘려놨는데 실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여기에서 탈락하는 사람들이 이 캐파를 낼 만큼 그런 돈이 한마디로 없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 돈을 못 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파산하거나 이런 사람들의 이 금매에 의해서 부동산 시장이 개폭락을 하는 거죠. 지금 인천 같은 경우 송도가 중국인이 뭐 11억에 샀던 그런 아파트를 9억에 내놨다가 현재는 이제 6억, 4억, 11억짜리가 4억짜리도 나왔어요. 지금 4억짜리. 근데도 안 사요. 안 사는 이유는 있겠죠. 11억짜리가 4억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게 지금 뭐 내년 봄만 되면 이제 여기저기서 뭐 여러분들이 체감하는 게 지금보다 아마 두 배는 커질 겁니다. 이 불황에 대한 침체에 대한 거. 이 전문가들도 기업 생존이 먼저니까. 그렇죠. 악순환이 돌아가면서 기업이 생존을 해야죠. 그러려면 이제 이 생산량을 감소하기 위해서 고용시장 한마디로 좀 사람들을 많이 자를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오겠죠. 그래서 이런 재고가 많이 는다는 거. 지금 뭐 미국도 심각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 네, 글로벌 경기 침체의 먹구름이 짙어지면서 우리 기업들을 둘러싼 분위기는 무겁기만 하다. 벌써부터 감산에 나선 기업들이 곳곳에서 등장하는 가운데 내년엔 투자 고용까지 줄이는 기업들이 잇따를 것이라고 암울한 전망이 많다. 그렇죠. 기존에 있는 사람도 잘라야 될 상황입니다. 이미 비상경에 돌입, 현금 확보. 현금 확보는 웬만한 자영업자들까지 다 알아요. 내년의 키보드는 어쨌든 현금 확보인데, 잠깐 이제 이 역환율 전쟁에 의해서 달러를 샀다가 다시 현금을 갖고 있는 게 낫겠죠. 지금 중고차 값도 많이 오르다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죠. 나중 되면 이거 2분의 1 값이 된다는 거죠. 한 2년만 기다려 보십시오. 아마 중고차, 집 이런 거 한마디로 집도 중고잖아요. 어차피 소비재이기 때문에 집도 중고집이 비쌀 수가 없죠. 그죠? 아무리 뭐 학군 어쩌고 저쩌고 해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산업화가 완전히 됐기 때문에 이 상업화가 완전히 된 이렇게 된 상황에서는 뭔가 도시화가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이렇게 빈 집이나 이런 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낡은 집이 올라가는 그러한 이제 그런 시대는 간 거죠. 그 정도로 사람들이 유입도 안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기업들이 투자를 줄이며 고용 축소와 소득 감소 불가피, 이런 것 재차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향후 경기 침체발 악순환의 고리에 갇힐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 커지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갖고 여기 보시면 지금 이제 나와 있죠. 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대표 대기업들이 지금 보시면 뭐 재고 자산 추이를 보시면 여기 보시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이제 벌써 37조에서 57조, 그 다음에 SK하이닉스가 6조에서 14조 정도, 그 다음에 LG전자가 9조에서 11조까지, 현대중공업이 9,339억에서 1조 2,890억. 그러니까 거의 보시면 삼성전자가 51%, SK하이닉스가 120%,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들이 이런데 여기 세금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는 공무원 사회도 그렇지만 이제 국가도 좀 재정을 줄여야 되겠지만 이제 개인들은 피를 깎는. 그래서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이 팬데믹 때문에 이제 한마디로 계속 위험을 감수하면서 팬데믹 끝나면 좋아지겠지 했는데 팬데믹이 끝내니까 뭐가 오고 있죠? 침체가 오고 있죠. 경기 침체. 예. 그래서 이제 자영업자들이 사실은 이제 힘들어지죠. 그리고 거기다 유지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과금. 지금 이제 내년에 대표적인 게 이제 전기세가 오르고요. 그다음에 상수도세, 그다음에 가스비 이런 게 오르면서 막말로 하나 팔아서 얼마를 팔아야지 막말로 그 전기세 편의점 이런 데는 이 워킹쿨러 안에 들어가는 그 냉장고 큰 거 있죠. 그런 거나 여러 가지 냉난방 장비를 돌리는데 한 달에 기본적으로 그런 거에서 150에서 200이 들어간다는 거죠. 한여름이나 아니면 한겨울에. 거기다가 플러스로 알파로 계속 나가는 전기세나 이런 거부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그 다음에 인건비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도 야간에 그렇게까지 할 만큼 이제 야간에 손님도 별로 없는데 불을 켜놓을 만한 그렇게 이제 전기를 쓰고 그럴 만한 사회가 못 되기 때문에 선진국이 되는 거죠. 선진국처럼 이제 딱 정시에 끝나고 밤 되면 썰렁해지고 그렇게 돼야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전기세나 이제 가스비나 수도세 이런 게 올라가는
밤새 그렇게 뭐 주구장창 뭐 전기를 쓸 수 있을까요? 이거는 뭐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처럼 좀 밤이 썰렁한 문화가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 또 기사를 하나 보죠. 네, 한번 보시죠. 그러면은 기업들은 어떤 얘기죠? 빚으로 버틴 1년, 빚 부담이 239조 원이 증가, 역대 최대. 지금 이자도 올라가는데 빚을 계속 내요. 이 지금 뭐 가계는 뭐 이미 아웃된다고 봐야 되고, 이제 국가가 조금 여유가 그나마 있는데, 국가도 지금 이 내부를 들여다보면 지금 뭔가 이제 한마디로 공기업이나 이러한 그런 식으로 돌려갖고 그렇지. 사실은 빚을 따지면 또 그런 것까지 더하면은 우리나라도 그렇게 만만한 지금 빚 재무 상태가 아니죠. 이 기업들마저도 이제 빚이 엄청나게 는다는 거죠. 대출이자는 오르고, 그게 이제 대대적인 쓰나미가 오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 뭐 대충 들리는 악재로 보면은, 이제 뭐 산업은행 있죠. 산업은행이 이 충당금 문제 때문에 내년에 가장 큰 심각한 게 뭐가 있죠? 산업은행도 부도가 날 수 있다는 얘기가 들리죠. 이 산업은행이 갖고 있는 이 우리나라의 큰 대기업들의 이러한 그런 채권들,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데, 이제 그런 채권을 가지려면은, 에, 주식 같은 경우는 40%인가요? 그 정도의 이제 유보금을 싸놔야 되죠.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뭐죠? 부동산인가? 뭐 그런 건 60%까지 또 유보금을 싸놔야 되기 때문에, 산업은행이 만약에 그런 부실 그러한 기업들의 채권을 들고 있으면 유보금을 엄청 싸놔야 돼요, 유보금을. 그러면 결국 산업은행은 유보금을 그렇게 돈을 어디서 끌어옵니까? 결국 지금 산업은행이 갖고 있는 부실한 회사들의 그런 채권을 내다 팔아야 되면 그 똥값이 되겠죠, 갑자기 다 나와서. 그죠? 만약에 산업은행이 그걸 내다 못 팔고 그냥 갖고 있는다면 산업은행이 부도가 나겠죠. 신용 리스크에 대한 미리 충당을 해놔야 되는데, 그거를 충당을 못하면 부도죠, 뭐. 그러면 이제 내년 같은 경우 산업은행이 지금 한마디로 지금 구조조정을 못 해놔가지고, 빨리 그런 거를 뭐 매각을 해서 뭐 블록딜을 하든 해서, 딴 나라에 뭐 자꾸 팔거나 딴 기업들이 인수해주고 이렇게 팔아야 되는데, 그걸 팔지도 않고 계속 들고만 있으니, 이제 이 위험 자산에 대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그 부담금, 부담금을 이제 충족을 시켜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챙기냐 이거죠, 지금. 지금 산업은행도 지금 큰일 났어요, 그래서. 내년 되면. 이게 산업은행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지금, 이제는 뭐, 국가에서 부실회사 채권을 사주고 해서, 거기를 이제 뭐 살려주고 이런 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금융 시스템에 의해서 그렇게 하려면 그 이상의 또 충당금을 채워놔야 돼요. 돈을 채워놔야지만 한마디로 그거를 갖고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건 다 부실화되는 거죠. 지금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바뀌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심각해요. 이제 종목을 볼게요. 하여튼 이런 것들이 내년에 침체가 오는 거를 알리죠. 그리고 12월 말만 돼도 이거를 기관이나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래서 던질 사람들은 다 던진다는 거죠. 그럼 그때부터 주가는 많이 빠지겠죠. 예, 환율 문제도 같이 이제 그러면서 또 수면 위로 올라올 테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12월 중순, 12월 20일 전까지 좀 벌 수 있을 때 많이 벌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가는 그때부터 많이 빠질 확률이 높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꾸 짧은 거, 기간이 그나마 12월에 뭔가 나올 수도 있겠다 하는 걸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12월에 어쨌든 뭐 30%든 50%든 먹고 그리고선 뭐 쉬던가 달러를 사든 뭐 아니면 좀 그러던가 그래야지. 뭐 물론 이제 좋은 주식들은 그런 빠지는 시간에도 갈 수 있겠지만 거의 숲이 망가지는 상황이에요. 지금 지수도 굉장히 고점이라고 좀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빠지면 웬만한 주식이 오르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12월 초에 중순 안까지 먹을 수 있는 종목들을 자꾸 막 미는 거예요. 자, 인코는 12월 8일. 우리나라로는 12월 9일에 반영이 되겠죠. 9일에. 9일이면 언제죠? 금요일이죠. 예, 금요일이면은 이제 여기서 뭐 통과가 되겠죠. 그럼 금요일 날은 좀 시세를 주겠죠. 근데 이제 차트상 봤을 때 이 일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이격도 있고 또 여기에 이제 21선과의 이격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지금 요 상단과 요 상단을 지금 이제 이게 그 가장 매물대가 큰데요, 여기가. 그래서 여기서 지금 계속 흔드는 거죠. 이렇게 흔드는 건데, 여기서 흔드는데, 뭐, 요번에 이제 통과가 됐다 하면 또 뭐 좀 상한가도 가고 그럴 수 있겠지만, 그 전까지는 누를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누르는 게 더 차트가 안정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차트가 뭐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상승했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눌렀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지금 여기서 갔다가 다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고점을 넘기진 않을 것 같아요. 11월 9일이 될 때까지. 예, 9일이 되면 뭐 쌈박하게 멋있게 이렇게 쫙 넘기겠죠. 그래서 인코는 지금 여기 다시 지워보면은 인코는 뭐 여기서 사도 될 것 같아요. 심하면 여기까지도 밀 수 있겠지만 뭐 미는 걸 봤을 때는 뭐 한 여기쯤이 아마 타점이 아닐까 생각돼요. 여기나 뭐 수요일이나 뭐 내일이라도 밀 수 있겠죠. 아니면 수요일이라도 여기서 사면 좋겠죠. 예, 물론 내일 또 살짝 올릴 수도 있습니다. 올리면 이렇게 기울기를 이렇게 맞추면서 이렇게 갈 수도 있거든요. 상단과 하단을. 그죠? 예, 그러니까 상승을 해도 뭐한 20원 정도, 2, 30원 정도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럴 때 들어가셔서 좀 먹으시기 바래요. 계속 별표를 해드리고 있어요. 네. 그죠? 뭐 별표를 뭐 4개 하든 3개 하든 뭐 많이 해드려야 되죠? 예, 금요일까지니까. 금요일까지인데 누를 수도 있다. 예,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자, 인콘이죠. 인콘의 그러니까 이제 골드 퍼시픽이고요. 골드 퍼시픽의 대지주가 미래 아인지죠. 이런 식으로 순환 출자가 돼 있고요. 또 인콘의 자회사로 뭐죠? 판타지오가 있죠, 판타지오. 근데 이제 미래 ING가 수상하죠. 예. 만약에 인콘이 오른다면 미래 ING가 또 오르겠죠. 굉장히 수상합니다. 굉장히 수상해. 자, 여기서 급등했다가 이렇게 갔다가 쭉 수렴하죠. 수렴이 끝나가요. 이제 얘 인콘이 뜨면 얘도 뜨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미래 ING는 이제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인콘이 좀 찝찝하다면 미래 ING를 사면 되겠죠. 그죠? 미래 ING 사면 돼요. 그렇습니다. 미래 ING는 월봉상 보시면 요번에 하지 않으면 할 기회가 없어요. 네, 그죠? 그리고 뭐 보시면 이제 여기까지도 갈 수 있겠지만 나중에 추후에 여기까지도 갈 수 있는 여력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에서 한 700원 정도 보고 들어가면 괜찮죠. 700원. 그래서 700원을 언젠간 가겠죠. 그죠? 요번 달에 가든 다음 달에 가든. 그래서 미래 ING가 이제 골든 퍼시픽의 대지주고 골든 퍼시픽의 대지주가 인콘입니다. 이제 골든 퍼시픽을 또 볼게요. 네, 골든 퍼시픽도 한번 보죠. 골든 퍼시픽이 인콘의 대주주죠. 네, 골든 퍼시픽도 굉장히 수상하죠. 근데 지금 확실히 더 수상한 건 뭐죠? 더 수상한 거는 미래 ING죠. 미래 ING 차트는 완전 완성됐어요. 골든 퍼시픽도 바닥에서 뭐 이런 거 항방이나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네, 그런 차트예요. 그냥 이런 거 들어가도 나쁘지 않아요. 그죠? 주봉을 봐도 완전 바닥에 월봉을 봐도 그렇죠. 이번 달에 뭐 한 여기까지 찍던가 그렇죠. 뭐 좀 더 가면 여기까지 찍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얘도 괜찮은 위치예요. 근데 미래아이디가 더 괜찮은 위치고 그 다음에 골든 퍼시픽, 인콘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차트로 봤을 때 인콘이 제일 좋고 그 다음에 미래아이디, 그 다음에 골든 퍼시픽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관계사들이기 때문에 한번 인콘이 뜨면 지분법에 의해서 다다다닥 다 순환굴자를 이렇게 묶어놨어요. 그 전환사채도 발행해서 11월 달에 서로 돈을 이렇게 돌렸죠. 거의 100억 가까이를 계속 돌렸어요. 이렇게. 또 얘 거 사주고, 얘 거 사주고, 이렇게 돌렸습니다. 전환사채를. 미래아인지가 뭐 골든퍼시픽 사주고, 골든퍼시픽이 인컨 사주고, 인컨이 뭐 판타지오 사주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순환 출자를 더 강하게 M&A나 이런 적대적 M&A를 방어하기 위해서 전환사채들을 서로 인수했죠. 그래서 얘는 미래에 이제 있던 100억이 뭐 94억이 뭐 일로 100억 되고 100억이 130억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커지고 작아지고 그러면서 거의 100억 단위가 이렇게 돌았습니다. 예, 그런 걸 아시면 한번 하려고 그런다. 누군가 이 세팅을 하고 있다. 누군가 기획을 하고 있다. 뭐 이런 걸 확 거의 알 수 있을 거예요.
네, 소프트센도 한번 보죠. 소프트센 같은 경우, 네, 오늘 고점을 딱 찍고 빠졌죠. 네,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이걸 찍고서, 네, 오늘 차트가 좋아요. 생각보다. 이렇게 해서, 도지 만들었다가 이렇게 딱 눌렀죠. 그죠? 그리고 거래량도 뭐 아주 멋지게 이렇게 점층적인 증가. 그죠? 땅땅땅땅 점층적으로 증가했죠. 그러면 뭐가 될까요? 여기서 이제 하루 쉬었다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다시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오늘 들어가는 사람이 참 잘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기서 들어간 사람. 여기서 이렇게 들어간 사람이 예, 강자죠, 강자. 차트 좀 볼 줄 알고 이런 사람들이 오늘 들어간 사람들이 강자. 좀 이제 심장이 강한 사람들. 그렇죠? 오늘 들어간 사람들이 좀 하루나 이틀 후에 좀 수익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죠? 예, 소프트센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좀 바이오 주식들, 오늘 케어젠도 계속 바이오로 지금 뭔가를 하고 있죠. 그래서 바이오 주식이 올리기가 좋아요. 실적들이 나오고 또 가격이 많이 빠져 있어서, 바이오가 지금 계속 가고 있습니다. 케어젠도 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가격을 뺐다가, 여기서 한번 갈 듯 하다가, 이렇게 해서 도지 만들고, 오늘 또 상승했죠. 내일은 좀 누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가격대까지 한번 무난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5만 8천 원, 15만 8천 원까지 하루 이틀 이렇게 올렸다 뺐다 하면서 이렇게 가겠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를 이제 뚫는 거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케어젠도 지속 상승 중이에요, 중. 보시면 케어젠이 사실은 이제 여기서 못 뚫는다면은 이제 이 고점을 못 뚫으면 이렇게 수렴을 할 수도 있겠죠. 수렴. 뭐 특정한 밴더에. 그래서 요번 달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정말 이게 큰 시세를 낸다면 이거를 이렇게 한번 뚫을 수도 있겠죠. 그죠? 뚫으면 대충 근데 윗꼬리를 다룰 확률도 높아요. 이렇게 이제 기울기가 이렇게 맞춰져야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올리겠죠. 여기까지. 만약에 올린다면 그렇게 올리면 제대로 올린 거고요. 하여튼 케어제는 조금 그래요. 근데 이게 이런 주식이 또 재수 없어서 이런 데서 윗꼬리 달면서 뭐 한 여기쯤 갔다가 이렇게 그냥 쭉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위치가 애매합니다. 어쨌든 다시 재상승을 하기 때문에 시세를 더 준다면 뭐 진짜 더 갈 수도 있는 건데 또 못 갈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케어제는 좀 세모예요, 세모. 계속 세모네요. 근데도 가긴 가요, 계속. 어느 선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케어젠이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셀바스 AI도 좀 보죠. 사실 오늘 조정이 이렇게 나쁜 조정은 아니에요. 딱 여기 20일, 60일선까지 조정을 줬죠. 예, 그러면서 이제 계속 타점들은 좀 모이는 분위기는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이 120일선을 못 뚫고 있네요. 조금은 더 횡보를 해주면은 뭔가 횡보해주다 이렇게 올라타주면 이 121선 올라타주면 그때부터 좀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차트입니다. 그러면 한번 월봉을 좀 봐야 돼요. 이런 거. 그렇죠? 월봉을 보면은 이제 가격이 좀 여기서 이제 1차 상승이 끝난 다음에 또 여기서 이제 많이 빠졌기 때문에 다시 이제 사실은 이제 예, 이번 달에 상승을 한다면 상승은 또 이것도 역시 수렴이에요. 수렴. 어디에 수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정 밴더에 이렇게 수렴하면서 한 요 정도 구간을 볼 수 있겠죠. 요 정도 구간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요 정도 구간. 거의 저기 케어젠과 비슷하게 이제 바닥까지 많이 빠졌으니까 한번 수렴을 할 확률이 높습니다. 다시 전고점까지는 못 갈 것 같아요. 셀바스 AI도 그래서 요것도 세모예요. 그러니까 가긴 가겠죠. 어쨌든 이 구간을 갈 테니까 이 구간과 이 구간을 그렇습니다. 그런 구간을 보고 들어가실 분은 들어가세요. 케어젠하고 셀바스 AI하고 비슷하네요. 네, 녹시자 MS도 한번 보죠. 전에 한번 얘기를 했는데 차트가 녹십자 MS도 그렇죠. 바닥을 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쌍바닥이 나온 후에 바닥을 계속 다지고 있죠. 그죠? 네. 뭐 나쁘진 않습니다. 나쁘진 않은데 이제 요 고점은 못 뚫고 있죠.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한번 이제 조만간 이제 이렇게 힘이 모이고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뚫었다가 뭐 빠질 수도 있겠네요. 요런 거 하나 먹을 수 있는 그런 위치죠. 요런 거. 녹십자 MS. 요것도 한번 월봉을 보면서 좀 보죠. 얘는
얘는 되려 이런 구간이나 이런 구간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여력들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쁘진 않네요. 근데 이제 저점이 낮아지고 있는다는 거는 이 고점을 넘기는 조금 힘들다라는 거를 내포하고 있어요. 이게 가면 뭐 한 여기나 여기까지 그 정도 갈 수 있는 그러한 차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과 비슷하게 이제 이런 식으로 다시 데스크 바운스 볼이나 뭐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네요. 녹십자 MS. 네, 오이 솔루션 지속적인 상승 주식이죠. 오이 솔루션 좋네요. 오이 솔루션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오지 관련돼서 이런 회사들이 지금 계속 좀씩 반등을 줘요. 지금 테마로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괜찮죠? 네, 여기다 또 도지까지 나왔네요. 이거 괜찮습니다. 이거 내일 뭔가 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네, 오이 솔루션 역시 계속 봐온 별이 두 개? 아주 세 개까지도 가능한 아주 내일 좀 촉망되는 그런 주식입니다. 오이 솔루션. 괜찮네요. 이제 좀 다른 차트 좀 이제 한번 월봉까지 한번 돌려볼까요? 주봉하고 월봉까지. 그렇죠. 바닥에서 괜찮죠. 바닥에서 한번 이제 많이 빠져서 살짝 아로지면서 이제 상승을 할 수 있는 여기까지든 이번 주에 그다음에 여기까지든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차트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오이 솔루션 별표예요. 별표. 네, 요거 요번 주에 한번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오이 솔루션이었습니다. 네, 오이 솔루션과 비슷한 이제 KMW하고 RICH인가요? 예, 그런 주식들하고 지금 오늘 좀 상승들을 했어요. 그래서 좀 수상합니다. 뭔가 또 이런 관련돼서 하려고 그러면 근데 KMW가 차트는 더 좋습니다. 예, 하락한 다음에 이렇게 쌍바닥 다지고 여기까지 뚫었어요. 괜찮습니다. 이거 내일 또 여기까지 또 한번 뚫어줄 수 있는 위치네요. 그렇죠? 예, 뚫어줄 수 있는 위치입니다. 괜찮습니다. 이거 KMW도 이쪽 섹터가 괜찮네요, 오늘. 이쪽 섹터가 괜찮습니다. KMW 괜찮습니다. 오이솔루션하고 KMW 괜찮네요. 그러면은 한번 주봉을 보고 또 좀 봐보죠. 주봉을 봐도, 주봉 봐도 괜찮죠. 주봉을 봐도 괜찮습니다. 월봉을 보면, 월봉도 그렇죠. 요거를 요번 주 달에 요걸 찍는다면 내일이나 이땐 당연히 상승하겠죠. 요거 한번 찍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KMW 반등 구간입니다. 오이솔루션 KMW. 그럼 요쪽 관련된 주식 하나 더 해야 되겠습니다. 네, RFHIC 요것도 한번 같이 좀 보죠. 오늘 좀 괜찮았는데. 이것도 괜찮네요. 역시 예상대로 오늘 뭔가가 있었습니다. 여기 지금 수렴 구간을 벗어나려고 그러죠. 내일 또 이렇게 한 번씩 쏠 수가 있겠습니다. 얘도 괜찮네요. 이렇게 지금 다 테마처럼 한번 가려고 그러나 봅니다. 몇 개 더 있거든요. 근데 세 개만 할게요. 한 다섯 여섯 개 되는데 세 개만 합시다. 괜찮죠? 그래서 지금 오이 솔루션, KMW, 그다음에 RFHC, RFHIC, 이것도 괜찮습니다. 내일 잘 보세요. 네, 이미지스가 오늘 좀 아쉽죠. 왜 아쉽냐면, 이미지스가 예전에는 이 상승하기 전에 이렇게 정도지를 하나 내고, 이렇게 상한가를 줬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이렇게 요 120일선을 찍고 떨어졌는데요. 지금 그 다음에 계속 하락을 하고 있죠, 하락. 여기서 정도지가 나온 다음에 또 못 가고, 오늘 사실은, 위로다가 45원, 밑으로다가 45원. 근데 이제 끝나는 게 시초가인 2,000원. 만약 2,000원에 끝났으면 이게 정도지가 나오거든요, 거의. 위아래 길이가 똑같은 정도지가 나오는데, 오늘 약간 밑으로 빠지면서 약간 이게 음봉도지가 됐어요. 그래도 한번 기다려보죠. 뭔가 분위기가 좀 야리꾸리해서 저부터도 좀 한번 살짝 조금 들어가 봤습니다. 이게 나올 수 있는 위치가 됐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냥 때려 맞히는 것도 사실은 운도 필요해요.
이때는 정도지였는데 이때는 음봉도지로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식의 모양이 이때도 하나 나올 수 있지 않나 이제 그렇게 봅니다. 뭔가 기사 그래도 이제 뭔가 자동차 회사에 납품하는 기사들이 나와야 되지 않나 하루 이틀 내에 나오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좀 합니다. 얘는 두 개 정도 내일이든 모레든 뭐 내일 혹시 모레 나올 수도 있겠죠. 어쨌든 자꾸 뭔가 시그널을 만들려고 그래요. 여기에서 뭔가 시그널을 만들려고 그럽니다. 요 라인에서 이미지스였습니다. 네, TPC 같은 경우 이제 바이오 3D 바이오 프린터가 출시가 됐는데 3D 바이오 프린터죠. 그래서 이게 뭐 좀 세계 최초인 것들이 좀 있어요, 사실은. 뭐 적층 구조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로즈를 쓸 수 있다든가 그다음에 뭐 세계 최초 뭐 그런 저점도로 그리고 드롭 방식이 떨어뜨리는 방식, 밀어내는 방식이 아니라 뭐 그런 거부터 여러 가지 그런 세계 최초가 타이틀이 붙는 게 몇 개 있습니다. 이 3D 바이오 프린터가. 그래서 이제 인工피부, 나중에 이제 이 치아, 치기공 관련된 이빨에 관련된 이런 거부터 뭐, 나중에 이제 오가노이드가 이제 줄기세포를 기반으로 한 인공장기예요. 인공이죠, 인공장기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제 오가노이드라고 그래요. 오가노이드. 이 오가노이드를 만들려고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클리셀이라는 회사에서 이게 이제 기술 이전을 받은 건데 여기 기사를 보시면 또 보시면 이제 여기는 안 나왔네요. 하여튼 이제 옛날 기사 이런 것만 봐도 느낌은 와요. 뭐냐면 이제 K 공기업 원조 TPC 3D 바이오 프린터로 컨덤 점프를 노린다. 컨덤 점프는 뭐죠? 엄청 높이 팍 뛴다는 거죠. 주가도 팍 뛸 수 있어요. 그래서 프린터를 3월부터 올해 3월부터 양산하기로 했는데 양산을 못했죠.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저 뭐야 의료기기로 허가를 받아야 돼요. 이게 저 바이오 프린터잖아요. 바이오니까. 그래서 의료기기로 허가가 나오면은 뭔가 기사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뭐 다 세팅은 된 것 같아요. 홈페이지도 그렇고 뭐 판매 준비는 다 됐어요. 업로드도. 근데 의료기기로 판매가 돼야 그 허가가 나는 걸 식약청에서 나죠. 그게 아마 올해 안에 난다고 자기네들이 그랬거든요. 그 사장이나 뭐 하여튼 사업 뭐 본부장인가 누가. 그 올해 안에 놔주면 이 의료기로 허가가 나면서 이제 광고 이제 기사 찌다시 나오고 뭐 그러면서 이제 좀 상승을 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주식이에요. 그 차트로 봤을 때는 이제 뭔가 기다리는 느낌은 들죠. 계속. 뭐 차트상에도 그런 게 있어요. 기다리는 차트는 이렇게 보시면은 기다리는 거죠. 그죠? 거의 이제 여기서 한번 슈팅이 한번 이렇게 쭉 나온 다음에 계속 뭐 이런 식으로 수렴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뭔가가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이렇게 흐른다. 흐른다. 그렇죠. 흘러 확률이 높죠. 그래서 뭐 이것도 아직은 정확하게 뭔가 기사를 내겠다 이러한 그런 게 차트상의 시그널은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는 아직까지는 뭐 좀 기다려야 되는 거죠. 참 힘든 부분이죠. 다만 이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는 이제 주봉상의 수렴은 끝나서 이번 주에는 방향성을 잡아야 된다. 요번에도 미끄러진다면 최악입니다, 최악. 이러면 이거 뭐 허가가 안 나거나 뭐 거짓말인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렇죠? 차트가. 그런 위치에요. 그래서 별표를 이런 건 두 개 정도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됩니다. 허가가 나올 때까지. 네, TPC였습니다. 네, 링크 제니시스. 얘는 얘도 하여튼 세 개예요, 세 개. 왜 그러냐면 얘도 삼성이 지분 투자한다부터 여러 가지 뭐 AA 관련된 그런 얘기들이 계속 있는데 주가가 한 번도 크게 이렇게 상승한 적이 없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트를 계속 엄청 멋있게 그립니다. 그죠? 멋있게 그리죠? 이렇게 이제 한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럼 이렇게 밀어서 다 뺏겼어요. 다 뺏겼어요. 다 뺏겼죠? 다 뺏겼어요. 일봉상.
그러면 이제 따랗게 주봉하고 월봉, 주봉도 보시면 이제 이런 대로 최소한 여기까지 가겠죠. 우선 첫 번째로. 그죠? 예, 그리고 주봉상도 보시면 예, 이렇게 쌍바닥을 멋지게 그렸어요. 그죠? 쌍바닥을 멋지게 그렸죠. 차트가 좋습니다. 월봉을 보시면, 그렇죠. 월봉 보시면,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만 이제 타면 돼요. 여기 타면은 뭐 여기서 좀 지지고 볶다가, 여기 타점에서 좀 흐르면서 지지고 볶다가 갈 수 있겠죠. 그렇죠? 예. 얘도 지금, 얘도 계속 세팅이 끝나가요. 일봉상 보면 끝나갑니다. 그래서 뭔가 좀 급등이 나올 것 같아요. 링크제니시스였습니다. 네, 오스코텍은 이제 저번에 계속 제가 강조해서 얘기했는데, 좀 주춤주춤 하다가, 또 다시 이제 오스코텍도 이거 쌍바닥 이렇게 해서 만든 다음에 계속 가려고 그래요. 오스코텍도 모두 좋은 재료가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요걸 못 뚫고 있는데 조만간 좀 요걸 뚫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 바이오 주식 중에서 오스코텍이 지금 계속 이제 뭔가 창출을 하려고 합니다. 오스코텍이었습니다. 예, 좀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길어지네요. 지금 바이오 주식을 많이 뽑아놨는데 반만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길어지네요. 네, CMG 제약이 또 오늘 좀 상승을 했죠. 그러니까 갈자리에서 갔네요. 요거 추이를 잘 봐야 되겠어요. 바닥 잘 다졌죠? 예, 음봉도지 나온 다음에 요거 장기 이평선 맞고 떨어졌죠? 거래량도 많이 붙었어요. 예, 요러면은 이제 이렇게 다시 횡보하다가 다시 채워서 가죠. 어쨌든 이제 요걸 뚫으러 갈 겁니다. 이 CMG 제약도 괜찮네요, 차트가. 예, 한번 이제 바닥에서, 그렇죠. 예, 바닥에서 뭐 한 여기 정도까지만 가져도 꽤 많이 가는 거네요. 그렇죠? 이런 거 보고 한번 들어갈 만합니다. 이런 구간까지 한번 가줄 수 있는 그런 당장은 그런 거죠. 추세를 돌린 다음에 가야 되는데 추세를 돌린다면은 그 다음부터는 뭐 한 여기까지도 갈 수 있는데 당장 바로는 여기까지 못 가죠. CMG 제약도 이제 많이 그동안 조정을 받아서 관여력이 있네요. 관여력이 있어요. 차트를 다시 만들고 있습니다. CMG 제약이었습니다. 네, 유틸렉스는 이제 T세포죠. 이 T세포가 과연 어떤 역할을 할지, 이게 대박이 될지 쪽박이 될지 지금 차트를 계속 만들고 있죠. 엄청 흔들고 있네요. 흔드는 거는 무지 흔드네요. 무지 흔들고 있습니다. 일봉상에 이런 주식들이 또 한번 풀리면 잘 가죠. 그래도 이 주봉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누가 관리를 계속 월봉상에 잘 하고 있죠. 그죠? 예, 일봉상에 지저분해도 월봉상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예, 중요한 건 이제 요걸 찍은 다음에 여기를 찍은 다음부터 그 이후의 모습을 잘 봐야 되겠어요. 요걸 찍은 다음에 월봉상에 그 이후에 이제 어디까지 갈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틸렉스의 이 T세포가 어떤 역할을 할지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카카오뱅크가 오늘 또 바닥에서 좀 상승을 했죠. 예, 카카오뱅크가 이제 이걸 타고 계속 가고 있네요. 요 121선을 타면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가. 예, 월봉을 보시면, 그렇죠. 근데 이제 약간 여기 떠 있는 게 좀 그렇네요. 이걸 찍어주면 좋은데, 이렇게 찍은 다음에 다시 이렇게 상승하면 요번 달에 많이 갈 수도 있습니다. 보면 이제 이런 데들이 이제 보이죠. 예, 이런 데들을 뚫으면서 이번 달에 어디까지 갈지 한번 잘 보십시오. 카카오뱅크. 예, 괜찮습니다. 카카오뱅크. 이것도 별표 하나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카카오뱅크. 예, 지금 살리고 있네. 근데 뒤로 좀 빠졌다 갈 수도 있어요. 예, 카카오뱅크였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제 바이오 주식을 한 6, 7개 더 뽑아놨는데, 바이오 주식은 뭐 수요일이나 뭐 금요일일 때 좀 바이오 주식 위주로 한번 쭉 빼서 해드리겠습니다. 괜히 앞에 좀 사설이 길었어요. 재고가 너무 늘어나고 기업들의 빚이 늘어나는 게 너무 이제 앞으로 다가올 침체와 불황에 대한 시그널이죠. 그래서 그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길었는데 어쨌든 간에 바이오 주식은 근데 사면은 계속 이렇게 파동을 그리면서 이런 식으로 만약에 계속 너무 많이 빠진 주식인데 이제 횡보하다가 이제 간다. 그러면 이렇게 파동 그리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파동을 그리는 거를 잘 버텨야 돼요. 그래서 좀 지속적으로 한 최소 5개월 이상은 보유한다는 생각으로 들어가야지만 좀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이오 주식을 저도 꾸준히 보고 좀 괜찮은 주식들이 많아졌어요. 가격적으로도.
그래서 좀 다시 한번 얘기해야 될 것 같고, 여러분도 그런 주식 사면은 좀 길게 가야 돼요. 이렇게 뭐 인권처럼 이렇게 재료가 탁 나오고 뭐 이런 거.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얘기하고 그만 마치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축구는 꼭 이겨야 되겠죠? 오늘 일찍 자다가 일어나서 봐야 되는데, 하여튼, 잘못하면 또 그냥 날밤 까게 생겼습니다. 새벽 4시라서. 오늘 응원 많이 하시고, 이번 주 수요일 날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